자, 이번에는 데이터 라벨링 가공법 중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가공 기법은 어떠한 이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내용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구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시멘틱이라고 하는 건 특정 의미 있는 부분들을 구분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 중에서 내가 의미 있는 부분들을 표시를 해서 구분을 해서 다루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에 특정 부위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색칠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전체 입력되는 데이터의 정보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다 분류를 한다는데 첫 번째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전체 자동차가 주행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주행해 나가는 모습 중에서 특정 부위, 의미 있는 부분들을 각각 색칠을 한 겁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자동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여지는 자동차의 모습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은 vehicle, 자동차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배경으로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겁니다. 여기 있는 건 빌딩, 건물이야. 그래서 입력되는 정보들을 의미들을 구분을 하는 게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세그멘테이션도 더 의미 있게 나누기 위해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과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으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 나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모든 픽셀에서 클래스를 구분을 해도 다른 인스턴스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개별로 표현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자동차는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인스턴스에서는 객체별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이지만 앞에 있는 왼쪽에 있던 빨간색 자동차와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자동차를 분리해서 체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인데 이렇게 생긴 게 자동차야, 이렇게 생긴 게 자동차야 라고 해서 자동차가 두 대가 있으면 두 대의 자동차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는 게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이고요. 페놉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의미 있게 구분을 하였지만 예를 들어서 하늘, 땅과 같이 의미를 부여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걸 인스턴트처럼 개수를 셀 수는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에 하늘이 비치는데 창문에 창살이 있어서 하늘이 두 개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 됐어요. 그럼 하늘이 두 개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더 다르게 구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페놉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셀 수 있는 클래스, 즉 thing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논문에서는 그래서 사람, 사물처럼 뭔가를 셀 수 있는 단위를 구분해서 의미가 있는 thing 클래스하고 셀 수 없는 것들, 하늘, 그 다음에 길과 같이 전체 배경처럼 있어서 내가 의미 있게 세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thing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이용을 하고 스톱, 즉 시멘틱을 이용을 해서 클래스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뒤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거기서 인스턴스와
페놉틱으로 다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원본 그림을 보시면 길거리에 있는 모양이지만 시멘틱에서는 전체 배경에 대해서 의미가 있을 만한 것, 즉 구분을 해서 의미 있는 것들을 각각 하나씩 자동차들, 그렇죠. 자동차들 이렇게 같은 색으로 뭐 얘네는 자동차야, 얘네는 건물이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인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자동차들이 있긴 한데 자동차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각각들 구분되고 이 내용들이 자동차야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사실 요 내용들은 그 이미지 안에서의 또 이미지를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놉틱은 전체 구분을 하는데 그렇죠. 인스턴트처럼 구분을 하는데 의미 있는 것들은 개별로 표시하고 하늘, 빌딩 뭐 빌딩도 사실 여러 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나는 배경으로 처리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쉽게 표현을 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기법들인 거지 뭐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각각 다르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 실제 이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에는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해본 작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 영역을 구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보시면 폴리곤을 이용해서 혹은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각각 보여지는 객체를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에서 본 예제처럼 사람이 있으면 사람과 배경을 두 개 다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폴리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그 객체들을 구분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크게 클래스만 구분되어 있으면 이거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폴리곤을 이용을 할 때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기능적으로는 어렵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폴리곤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면 경계가 생기거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겹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겹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정도에 맞춰서 또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작업들이 좀 디테일하게 표시가 되는 게 기술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사람, 그 다음에 배경, 이 두 가지 클래스만 있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공수는 들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선택을 하고 배경은 큰 이미지니까 크게 선택해서 중간에 겹쳐지는 부분들만 같이 따라서 표시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겹쳐지는 그리고 중간에 경계가 되는 부분들을 표시를 하는 게 좀 어렵지 나머지는 폴리곤 내용이랑 똑같이 적용시켜도 됩니다. 자, 영역을 표시를 할 때 폴리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특정 영역을 색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브러쉬는 이제 폴리곤보다는 좀 더 작성하기가 자유도가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영역을 우리가 페인트 칠하듯이 특정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색칠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작업을 할 때에도 기능적인 용도가 필요하겠죠. 즉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크게 확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넓은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 브러쉬의 모양을 크게 만든다든가 하는 걸 통해서 색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옵션 값들도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물론 모양이 이런 기능들은 각 기능들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브러쉬의 모양, 브러쉬의 크기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고 디테일한 모양들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브러쉬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영역을 표시해서 한꺼번에 색칠을 해주세요와 같은 전체 영역 색칠 이런 것들도 함께 할 수가 있겠네요. 기능적인 면은 각각의 저작 도구들의 옵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에 대한 폴리곤 모양을 표시를 하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간단하게 볼 수도 있지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폴리곤을 이용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사진에서 각각의 영역들을 표시를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한 방법을 보고 계십니다. 포인트들을 쭉쭉쭉 찍어서 폴리곤을 모양을 찍어서 그 값들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양이 너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모양이 겹쳐지는 부분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야겠죠. 근데 가이드라인에서 어느 수준 이하, 어느 수준 픽셀 이하, 그 다음에 영역, 흐림 이런 거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좀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정 부위는 좀 크게 뭉실하게 이동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과 옆과 옆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 겹쳐지는 영역에서는 그 부분들을 가이드를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앞부분과 뒷부분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경계가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경계가 되는 모습은 실제로 경계되는 부분을 전체 다 다시 클릭하는 게 아니라 앞에 해서 작업한 경계된 모습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서 만든 경계랑 똑같이 따라갈래 라고 하는 기능을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와 경계를 서로 연결을 통해서 빈틈없이 연결을 할 수도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그 저작 도구의 팁인데요. 저희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하는 저작 도구에서는 Alt 키를 누르시거나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요 기능들을 쉽게 활용해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지금 재생하는 속도가 지금 한 8배 정도 빠르게 지금 해서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 이거 작성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 작업을 반복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세그멘테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데이터 라벨링 가곡 기법 중 키포인트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키포인트 가공 기법에서는 객체의 특정 지점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나타내는 기법이고요. 이미지, 앞면과 같은 미묘한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키포인트, 포인트라는 말도 사용을 하지만 랜드마크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폴리곤과 폴리라인처럼 연결된 정도를 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 전체 영역에 빠짐없이 구분을 통해서 이미지 내에서 각각의 의미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방식이고요. 폴리곤과 마스크, 붓펜들을 이용을 해서 각각 영역들을 표시를 합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처럼 분류를 할 수 있고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은 각각의 클래스를 각각 구분하는 내용이며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은 셀 수 있는 클래스와 셀 수 없는 클래스로 구분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르게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